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공지사항을 업로드하는 방법은 안내를 드렸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공지사항을 등록하는 건 알겠다. 근데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고 공지사항 자체는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공지사항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가이드, 추가 배송비가 있는 지역은 추가 배송비를 입금하셔야 상품이 발송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너클랜의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상품들이 출고 배송비가 3,000원 선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주 지역, 도서상간 지역도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추가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주 지역은 3,000원, 도서상간 지역은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다만 공급사에 따라서 아니면 상품에 따라서 무거우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써두신 거고요. 그 옆에 입금 시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는 사용은 거의 안 하셔도 되는 문구이세요. 예전에 톡스토어가 시스템이 약간 개발이 덜 되었을 때 이런 추가 배송비가 발생을 하면은 사장님이 그 톡스토어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님과 직접 컨택을 해서 계좌번호를 주고받고 입금을 받으시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판매자 센터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시니까 이 멘트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 추가 배송비 있는 지역은 추가 배송비를 입금하셔야 발송 처리됩니다. 이 내용이 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공지사항 제작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고지와 반품지가 다릅니다. 반품 시 판매자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사장님들이 위탁 판매를 하시다 보니까 실제 마켓에 입점할 때 등록하셨던 출고지 주소, 반품지 주소는 아마 대부분 사장님 사업자로 되어 계시거나 뭐 사무실이 따로 있으신 분들은 그 사무실 주소로 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급사에게 주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공급사가 출고를 하고 송장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출고되는 주소와 사장님들이 입점하셨을 때 입력해 두셨던 그 주소가 다르게 되는데 가끔씩 부지런하신 고객님께서 뭐 주말이나 이런 때 편의점에 이 상품을 직접 들고 가셔서 사장님 마켓에 있는 이 주소지,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상세 페이지마다 주소지 확인이 가능해요. 요건 이제 오너클랜 일산센터 주소인데 이 주소지를 보시고 직접 택배를 붙여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품이 원래는 공급사로 갔어야 됐는데 사장님 사업장이나 뭐 등록해 놓으신 사무실로 상품이 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상품을 받고 이거는 공급사로 보내주어야 저희가 공급사한테서 뭐 반품 처리를 하든 환불 처리를 하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택배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배송비가 한 번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품을 원하시면은 판매자에게 미리 연락을 하셔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고객님이 만약에 이 공지사항을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는 공지사항을 제작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고객님에게 이런 배송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몰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상품과 배송 지역에 따라서 추가 배송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자, 상품. 주로 추가 배송비가 발생되는 상품은 굉장히 무겁거나 크기가 크거나 해서 한 박스 안에 담을 수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물 페트병 6묶음이나 간장 3kg짜리 이런 것들은 공급사가 주문이 들어오는 건수마다 배송비를 받을 때도 있고 우리는 최대 4개까지만 한 박스에 묶어서 보내드리고 그 이상으로 발생되는 건 배송비를 한 번 더 내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답할자가 이걸 반영을 해주면 좋겠지만 못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은 택배비를 한 번만 결제하시는 상황이 생기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공급사한테는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고객님한테는 따로 배송비를 받은 게 없는 상황이시죠. 그럼 고객님께 따로 안내를 드려서 고객님 저희 상품 공지사항을 보셨겠지만 이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 배송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3,000원 금액 땡땡땡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빠르게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실 때 쓰시라고 만들어둔 문구이고요. 배송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지역이랑 도서상간 지역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쓰시라고 만들어둔 문구입니다. 그 밑에 택배사 상황에 따라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통상적인 문구죠. 이제 설이나 추석, 연말 연초에 택배사 물류 증가로 상품은 이제 공급사가 택배사에 정시에 보내드렸는데 택배사에서 좀 밀려서 늦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객님들은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세요. 그냥 마켓에서 주문을 했고 예상 도착일이 내일 모레라고 했는데 안 오네 하면은 사장님들께 문의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택배사 상황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하실 일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방어책으로 이런 문구를 미리 써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미숙지로 인한 반품은 단순 변심 처리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읽어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내용을 써야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상세 페이지를 제대로 안 읽었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품이 왔다면 고객 귀책, 고객 잘못으로 반품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특히나 의류 쪽, 여성 의류 쪽은 구매를 하시고 사이즈가 저랑 안 맞아요 하고 반품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판매자 귀책으로 들어올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천 키, 몸무게 이런 것도 쓰여 있고요. 웬만하면 사이즈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 사이즈를 본인 몸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제대로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 몸에 안 들어가시면은 무조건 판매자 귀책으로 넣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요거는 상세 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고 고객님이 미숙지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 귀책으로 반품을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 변심은 고객님 귀책으로 반품을 넣었다라는 표시이거든요. 자, 단순 변심 처리가 되오니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CS 건들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방어막을 쳐두시는 겁니다. 근데 꼭 이거랑 똑같이 제작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장님들도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마켓에 본인만의 특성들이
묻어나게 되시고 어떤 사장님들은 식품 위주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패션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고 강하셔서 패션 위주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은 내용 같은 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은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공지사항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이고요. 요것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도 공지사항에서 봤던 상품과 배송지역에 따라서 추가 배송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조금 다르게 적어본 내용인데요. 상품에 한해서만 부피가 크거나 합배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묶음 배송 수량이 초과 시 추가 배송비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텍스트는 좀 바꿔서 쓰실 수 있겠죠?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지사항을 유사하게만 따라서 만드시면은 쇼핑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 공지사항은 좀 여러 판매자가 사용하는 이미지구나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장님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 2, 3번 내용은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1번 내용은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잘 봐주셔야 되는 게 공지사항을 넣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송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시면은 배송비에서 손해를 면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마켓에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고객님들이 뭐 하루에도 여러 건씩 주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보통 뭐 오전에 한번 주문을 넣고 오후에 또 한번 마켓마다 쫙 모아서 주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엑셀 작업해서 주문을 넣고 송장을 받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공급사가 저희가 오너클랜에 여러 공급사가 있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주문을 모아서 공급사한테 보냈더라도 공급사마다 이런 식으로 송장을 띄워주는 시간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송장이 뜰 때마다 마켓에 가서 송장을 등록하고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송장을 모아서 마켓에 등록을 하는 것도 저희 시간을 웬만하면 정해놓고 일괄 등록을 하시게 되실 거거든요. 다음 주쯤에 샵마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서 주문을 한 번에 마켓에 있는 전 주문을 쫙 수집을 해서 오너클랜의 공급사한테 한 번에 주문을 발주하는 방법, 그리고 공급사가 송장을 보내주면은 그 송장도 받아서 마켓에 한 번에 쫙 뿌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 이번 주 첫 강의나 아니면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있는 스트리밍 강의 1강 또는 2강 들어주시면은 이 위탁 판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참고해 주셔도 되시고요. 나는 너무 복잡하고 길고 스트리밍 강의를 볼 시간이 없다 하시면 다음 주 샵마인 강의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될 수도 있으세요. 그건 사장님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송장을 일괄 등록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송장이 나와서 상품이 출고가 되었는데도 마켓에는 등록하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사에서 상품은 나왔는데 사장님이 송장을 마켓에 등록하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뭐 내가 11시, 2시, 4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면 1시에 나온 송장이 2시 전까지는 마켓에 등록이 되지 않겠죠. 근데 운이 나쁘게도 고객님이 1시 30분에 구매 취소 요청을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장을 안 넣었으니까 이건 취소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모든 마켓마다 취소 요청이 들어왔어도 송장만 입력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출고되었음, 발송 처리되었음이라고 해서 고객님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배송 중으로 상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위해서 좀 준비해 본 문구이고요.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취소 처리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되시고 한 번씩 꼭 송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시고 그래도 나는 취소를 하겠다. 나는 내일 당장 출고가 될 줄 알았는데 너네가 너무 늦게 보내서 나는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환 반품 시 고객 부담으로 왕복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은 취소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건 단순 변심 건이고 우리가 배송비를 부담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취소가 우리가 배송해드리겠다는 날짜, 뭐 영업일 이틀 이내에 출고가 안 됐고 막 3일, 4일 지나갔으면은 취소 요청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지만 실제로 송장이 나왔고 그냥 마켓에 등록하기 전이었던 그 시점이라면 취소도 거부하실 수 있고 배송비에 대한 부담도 고객님께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당연히 체득하게 되시는 부분이라서 그냥 미리 배워가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경우 변심 교환 반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 변심이에요. 단순 변심 교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이라는 카테고리는 식품이라는 상품군들은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공급사들이 생각보다 반품이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놓은 공급사들이 꽤 있습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반품 불가 상품 중에 반품 불가 상품을 포함한다 하면은 반품이 불가한 것이든 가능한 것이든 다 받겠다라는 거고요. 반품 불가 상품 제외를 누르시면은 반품 불가한 것들은 빼고 반품이 가능한 것들만 받겠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주력으로 하시고 싶으신 사장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이제 꼭 고려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유통기한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들은 변심 교환 반품을 안 받아주는 공급사가 생각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위탁 판매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때부터 식품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내가 이번 DB는 식품군으로만 완전 짜봤다 하시면은 공지사항을 뭐 식품용 공지사항을 만드셔서 이런 문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도 좋겠죠. 이것도 사장님들 전략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아까 같이 봤던 그 택배사 상황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나중에 스트리밍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 제가 강의실의 자료실이나 공지사항 쪽으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고 반드시 오너클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자료들은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 되시고요. 사장님만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작해드린 거기 때문에 꼭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추천 문구는 이 정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팔자 통해서 HTML 등록하는 방법도 배웠고 공지사항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을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